민트 오디오북. 병태, 너 앞으로 내 의사를 존중할 거냐? 아니면 천방지축으로 너 좋은 대로 일방통행할 거냐? 누나가 한겨울에 발가벗고 강물에 뛰어들라고 명해도 객소리 않고 따를게. 에라이 천하의 칠푼이 같은 놈이. 병태가 칠푼이 같은 짓을 자주 하지만 마음 많은 비단결 같은 고운 놈이다. 파혼을 하든 말든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 양반 갑자기 왜 발을 빼지? 용감한 말자씨. 송재용. 지방에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말자는 1년 동안 백수 생활하다가 어렵사리 김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물론 계약직이었다. 말자는 영업팀에 근무하며 급식업체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체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무를 맡았다. 입사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말자는 퇴근길에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황병태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한참 마시다가 병태와 옆자리 사내놈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사내놈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대한민국의 윗대가리 놈들은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법을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놈들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퍼부었다. 옆에서 사내의 욕설을 듣던 병태가 빙글빙글 웃으며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돈 벌고 출세하는 것도 다 능력이라고 염장을 질렀다. 사내놈은 이를 뿌드득 갈더니 병태 얼굴에 소주를 냅다 끼얹었다. 병태도 사내놈에게 어묵 국물을 끼얹었다. 사내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병태 손목을 틀어잡고 포장마차 밖으로 끌고 나갔다. 사내놈은 병태 얼굴에 연신 주먹을 날렸다. 병태는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등신처럼 연신 얻어맞고만 있었다. 병태의 코에서 코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말자는 안 되겠다 싶어 허리치기로 사내놈을 길바닥에 매다 꽂았다. 사내놈은 벌떡 일어나더니 말자에게 달려들어 뺨을 갈겼다. 말자는 아악 하고 기합을 넣고는 발치기로 사내 옆구리를 힘껏 내질렀다. 사내놈은 길바닥에 쓰러져 끙끙거리다가 다리야 날 살리라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벌벌 떨며 코피만 연신 닦던 병태가 통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자를 지켜세웠다. 말자씨, 운동했어요? 소림사 여배우는 저리 가라네요. 병태씨, 나 태권도 3단이야. 이야, 내 보디가드 노릇하면 안성맞춤이겠네. 유도도 5단이고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려다가 합숙 훈련하기 싫어 그만뒀어. 말자가 으스대며 자랑단지를 늘어놓자 병태는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웃었다. 그런 일이 벌어진 뒤 병태는 술을 마실 때는 을에 말자를 데리고 다녔다. 물론 술값은 병태가 모두 냈다. 그러던 어느 날 병태는 말자에게 청혼을 했다. 청혼하면서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자기 어머니 회사라는 사실을 처음 실토했다. 말자는 집안 형편이 너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병태의 하는 짓이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한마디로 청혼을 거절했다. 병태는 3번째 청혼했다가 말자한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라고 면박만 당하자 질질 짜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래도 말자가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병태는 제 어머니한테 일러 회사에서 내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말자는 속으로 은근히 겁은 났지만
보너스도 제 날짜에 못 주는 거지 같은 회사에 안 다녀도 좋다며 배짱을 튕겼다. 며칠 뒤였다. 병태 어머니 오만숙 사장이 말자를 사장실로 부르더니 아들 병태와 결혼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말자씨, 병태가 결혼하자고 여러 번 청혼했다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야? 말자는 솔직히 털어놓으면 사장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음료수 컵만 만지작거렸다. 사장은 살살 말자를 구슬렀다. 말자씨,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까 속 시원히 말해봐요. 말자는 이판사판으로 청혼을 거절한 이유를 밝혔다. 병태씨 배가 올챙이처럼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거야 앞으로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빼면 되잖아. 그리고 걸핏하면 질질 짜는 통에 믿음직한 구석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어요. 결혼하면 의젓해질 테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뿐 아니라 저보다 키가 한 뼘이나 작아 함께 다니려면 창피할 것도 같고. 그거야 하이힐처럼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아니야. 오만숙 사장은 그딴 것들은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고 깔아뭉개고는 큼직한 미끼를 던졌다. 병태와 결혼하면 말자씨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줄 거야. 근무 성적이 좋으면 2년 후에 이사로 승진시켜줄 거고, 물론 내가 나이가 들면 말자한테 사장 자리를 넘겨줄 마음도 없지 않고. 말자는 사장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고향에서 혼자 식당을 하면서 농사까지 짓느라 허리가 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릴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서 신랑을 잘 만나면 인생의 판도가 확 바뀔지 모른다는 속담도 생각났다. 사장님, 정말로 2년 뒤에 절 이사로 승진시켜 주실 거예요? 며느리한테 거짓말하면 시어머니 체면이 뭐가 되겠냐? 내 말을 하나님 말처럼 믿고 병태와 후딱 결혼해라. 오만숙 사장은 애 어르듯 반말을 찍찍 해대며 말자를 마구 흔들어 놓았다. 드디어 말자는 사장의 강요에 고집을 꺾고 말았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와 상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결혼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수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사야 하니까 네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몸만 들어오라는 말씀이신가요? 말자 너, 내 말귀를 참 잘 알아듣는구나. 오만숙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자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회사 근처 한정식 식당에서 상견례를 마친 뒤 말자와 병태는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을 마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려다가 태풍이 몰려와 부산 해운대로 여행 장소를 바꿨다. 저녁 때 호텔 밖으로 나가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비와 바람이 몰아쳐 말자와 병태는 호텔 지하에 있는 식당가로 내려갔다. 병태는 이런 반구 상의도 없이 피자를 파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갔다. 병태는 말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피자 한 판을 주문했다. 말자는 어이가 없어 병태를 멀뚱히 바라보다가 불만을 터뜨렸다. 병태야, 신혼여행까지 와서 피자를 꼭 먹어야 하겠냐? 누나, 시고 짜고 매운 반찬에 밥 먹어봐야 속만 따갑고 입에서 냄새만 나잖아. 말자는 병태보다 2살 더 많았다. 병태는 궁지에 몰리거나 억지를 부릴 때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능글맞게 응석을 부리곤 했다. 병태야, 스테이크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나는 그거 먹어봐야 먹은둥만둥해서 식당에서 나오면 바로 배가 고프더라고. 추가로 더 시키면 될 거 아니냐고. 나는 음식을 먹을 때 꼭 콜라 같은 음료수를 마셔야 소화가 제대로 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서양놈 체질인가 봐. 말자는 어이가 없어 병태에게 욕을 퍼부었다. 연병할 자식,
한국 종자가 서양 놈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늘 처먹으니까 내일 모레 출산할 여자 배보다 더 튀어나온 거야. 누나, 신혼살림 차리면 살 쭉쭉 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살 빠지기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고양이 대가리에서 뿔이 나기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누나와 수시로 섹스를 즐기다 보면 에너지가 팍팍 소모되어 자연히 다이어트가 될 텐데 걱정 붙들어 매라고. 그래, 나는 죽어도 피자로 저녁은 못 때우니까 너 혼자 실컷 처먹어라. 말자는 화가 나다 못해 기가 막혀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와 옆에 있는 카페로 갔다. 말자는 17년 된 양주 한 병을 주문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양주를 반쯤 마시고 나자 병태가 트림을 하면서 카페로 들어섰다. 병태는 말자 앞에 앉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빈장거렸다. 누나, 양주 못 마시고 죽은 귀신 있나? 혼자서 많이도 마셨네. 그래, 나는 가난한 집 딸이어서 고급 양주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 어쩔래? 이 뻐지리 같은 자식아. 누나, 앞으로 양주 마음껏 사줄 테니 첫날 밤 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야 하니까 그만 마시고 일어나. 첫날 밤 행사? 꿈 깨라. 누나, 꿈 깨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병태의 눈이 동그래졌다. 말자는 폭탄 선언을 했다. 나는 이 근처 모텔에서 혼자 잘 테니 너 혼자 호텔에서 자란 말이다. 말자는 컵에 남은 양주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자는 계산대에서 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 말자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예물로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병태에게 던졌다. 누나, 반지를 돌려주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말자는 화장품이며 옷가지가 든 가방 지퍼를 닫고는 거울 앞에서 티슈로 화장을 박박 지웠다. 그때 병태가 말자 앞으로 와 가슴에 안기려고 했다. 저리 비켜, 집에 가게. 말자가 밀치며 소리치자 병태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상한 기분 풀고 용서해줘. 병태, 너 앞으로 내 의사를 존중할 거냐 아니면 천방지축으로 너 좋은 대로 일방통행할 거냐? 누나가 한겨울에 발가벗고 강물에 뛰어들라고 명해도 객소리 않고 따를게. 그 말 틀림없지? 그렇다니까. 병태는 말자의 두 손을 잡고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말자는 가방을 다시 구석에 끌어다 놓고 옷을 벗으며 병태에게 말했다. 병태, 너 먼저 샤워해라. 어머니하고 카톡 좀 하고 나서 샤워할게. 병태, 너 신혼여행 와서도 어머니와 카톡할 거냐?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어머니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야단 맞아. 그럼 나하고 싸운 것도 카톡으로 어머니한테 고자질할 셈이냐? 물론이지. 에라이, 천하의 칠푼이 같은 놈이. 말자는 눈을 흘기며 샤워실로 들어갔다. 말자는 병태가 제 어머니에게 진짜 전화를 하자 욕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귀를 기울였다. 엄마, 나 발기가 잘 안 될 것 같아. 비아그라를 먹어야 하는데 몇 밀리그램짜리를 먹어야 해? 50mg짜리를 먹으라고? 알았어. 병태는 통화를 마치고는 양복 호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입안에 털어넣었다. 병태 저 자식, 우려했던 대로 역시 발기부전 환자가 많네. 아이고, 벌써 비아그라 먹고 섹스를 하다니 장애인 신랑을 만났네. 혹시 죽기 살기로 섹스하다가 병태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내가 살인 누명을 뒤집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좋지. 파혼을 선언하고 저런 얼간이 같은 놈하고 섹스해서 몸 더럽혀지기 전에 호텔에서 주랭랑을 치는 게 낫겠다. 말자는 화가 나 찬물로 온몸을 한참이나 식혔다. 말자는 부산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집에 가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아 대충 몸을 씻고는 욕실에서 나왔다. 병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와락 달려들어 말자의 젖가슴을 다듬었다. 말자는 질겁하며 소리쳤다.
병태 너 누구 허락받고 내 몸에 손을 대는 거냐? 우와, 누나 조지 애 대갈통만 하네. 거기다가 탱탱한 게 바람을 꽉 넣은 축구공 만지는 것 같아. 병태는 가운을 젖히고 말자의 젖가슴에 입술을 비볐다. 말자는 병태를 번쩍 안아 침대에 던졌다. 병태는 침대에서 발딱 일어나더니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오늘 밤 누나 죽여놓을 거야. 나 죽여놓을 생각 말고 심장마비로 너나 죽지 마라 이 자식아. 병태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말자의 허리를 두 팔로 감고 강제로 침대에 누웠다. 병태의 페니스가 발딱 일어나 말자의 하체를 꾹꾹 찔러댔다. 병태 너 비아그라 먹고 발광하는 거 맞지? 누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 엄마한테 비아그라 몇 밀리그램을 먹어야 하느냐고 묻는 거 다 들었다고. 맞아. 첫날 밤을 멋지게 장식하려고 비아그라 먹었어. 출세와 돈에 눈이 어두워 병태 이 자식과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지. 야, 이 미친놈아. 새파랗게 젊은 놈이 지금부터 비아그라를 먹으면 40쯤 되면 어쩔 셈이냐? 누나, 그때는 더 좋은 약이 나올 텐데 뭔 걱정이야. 한마디로 병태 너는 여자 꿰차고 살 자격이 없는 놈이야. 너와의 결혼은 이 순간부터 무효니까 그리 알아라. 누나, 나 미쳐서 해운대 바닷물에 뛰어드는 걸 볼 거야? 너 같은 놈 죽는다고 서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다. 말자가 파혼을 선언하고 옷을 챙겨 입으려고 하자 병태는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말자는 발로 병태 옆구리를 힘껏 내질렀다. 병태는 아이쿠 비명을 내지르고는 나무 토막처럼 침대 옆에 나가떨어졌다. 병태는 끙끙거리기만 할 뿐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말자는 이때다 싶어 가방을 끌고 호텔방에서 쏜살같이 빠져나왔다. 말자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부산역으로 내달렸다. 말자는 빌라에서 결혼 휴가를 혼자 보내며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첫날 밤을 보내기도 전에 파혼한 사실을 알면 기절초풍할 게 불보듯이 뻔했다. 더구나 파혼한 사실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날엔 창피해서 고향에 가지도 못할 것 같았다. 결혼식을 올리던 날 이장이 아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여사 장녀 황말자 양이 오늘 1시에 서울 강남 한복판 스카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관광버스가 1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점심은 10만 원짜리 뷔페이고 축의금은 받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방송까지 했는데 이 무슨 망신살인가. 말자는 휴가를 마치고 사표를 내려고 사장을 만나러 갔다. 사장은 말자 보고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죄인을 다루듯 마구 다그쳤다. 아무리 신랑이 미운 짓을 했더라도 발길질을 해서 갈비뼈 3개나 부러뜨리다니. 말자 너 쇠고랑 차고 싶냐? 말자는 병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말에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 병태가 칠푼이 같은 짓을 자주 하지만 마음 많은 비단결 같은 고운 놈이다. 내가 경찰에 너를 고발하라고 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더라. 회사 사원들이 알까봐 신혼여행 중에 교통사고 나서 병태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했으니까 나하고 입을 맞춰라. 말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다가 미리 써온 사직원을 사장에게 내밀었다. 사장님,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사장은 사직원을 박박 찢더니 화를 부르르 냈다. 뭘 잘했다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거냐? 사장님, 병태 씨와 원만한 부부 생활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말자 너,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 결혼이 시장바닥에서 물건 산 뒤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반품하는 것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취소해도 되는 줄 아느냐고? 그건 아니지만 병태 씨와의 결혼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게 틀림없습니다. 잘못 끼었으면 단추를 풀고 다시 끼면 될 거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기어코 회사 그만두고 파혼을 하겠다는 말이냐?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말자는 더는 끌려가서는 안 된다 싶어 단호하게 말했다. 오만숙 사장은 난감한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말자 인연, 속이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졌구먼.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설쳐대니까 심사가 뒤틀어져 파혼을 결심한 거 아니야? 말자의 태도가 예상외로 강경하자 오만숙 사장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파혼 문제는 병태와 말자에게 맡겨두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내가 줄곧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 파혼을 하든 말든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 양반, 갑자기 왜 발을 빼지? 콩이야 파치야 하나에서 10가지 시시콜콜 간섭하더니 이제 지쳤나?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오만숙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자에게 사정조로 말했다.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슨 부탁인지 말씀하세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병태나 만나봐라. 병태 씨가 입원한 병원을 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메모지에 병원 이름과 입원실 호수를 적어 말자에게 건네주었다. 말자는 냉정히 거절할 수 없어 병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병실에 가보니 병태가 보이지 않았다. 말자는 병실에서 나와 잠시 서성거렸다. 그때 병태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병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병태가 말자를 먼저 알아보고는 누나, 병원에 웬일로 온 거야? 하고 소리쳤다. 말자는 멀쩡한 병태를 눈여겨보다가 물었다. 병태야, 갈비뼈가 3개나 부러졌다며 벌써 다 나았냐? 누가 그래? 갈비뼈가 3개나 부러졌다고? 네 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시더라. 나도 처음에는 갈비뼈가 부러진 줄 알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지진 않았고 옆구리가 조금 부었다고 하더라고. 어머니와 아들이 짬짬이해서 날 겁먹이려고 작정했구먼. 아무리 봐도 두 사람 구제불능에 사기성 기질이 동우하네. 말자는 파혼을 통보하려고 휴게실로 병태를 데리고 갔다. 말자는 오만숙 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가감없이 병태에게 전해주었다. 병태야, 우리는 잘못 만난 짝이 틀림없으니까 파혼하자.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병태는 처음 듣는 말처럼 놀라 자빠지는 신용을 했다. 사장님께 회사 그만두겠다고 사표까지 냈다. 나 누나 없이는 못 살아. 병태야, 좋은 여자 만나 다시 결혼해라. 누나, 뭘 어떻게 해주면 파혼하지 않을 거야? 병태는 말자의 손을 잡고는 애원조로 물었다. 말자는 병태의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시험해보기 위해 거꾸로 물었다.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먼저 말해봐라. 누나가 원하는 건 가능하면 뭐든지 다 할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그렇다니까. 병태 이 자식 간쓸게도 없는 놈이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간이고. 환골탈태할 기회를 한번 줘. 기회를 줬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영영 헤어지는 게 제일 나은 선택이 되겠지. 말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 가지 타협안을 병태에게 제시했다. 병태야, 우리 혼인신고는 보류하고 1년 동안 떨어져서 살다가 그때 가서 파혼 여부를 결정하자. 누나, 1년 동안 어디서 살 건데? 시골에 가서 어머니가 하는 식당 일도 도와드리고 농사를 지으며 보낼 작정이다. 좋아. 그 대신 1년 후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정식 부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네가 1년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테스트한 후에 결정할 거다.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노력해 백마를 탄 왕자처럼 멋진 모습으로 누나 앞에 나타날 테니 기대하라고. 병태는 파혼당할 위기에서 벗어나자 기분이 좋은지 허풍을 떨어가며 큰 소리를 땅땅 쳤다. 말자는 서둘러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말자는 집에 돌아온 이유를 어머니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말자 어머니는 예상과 달리 걱정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다만 결혼은 부모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니 알아서 결정하라고 말자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말자는 어머니의 의연한 모습과 넓은 도량에 감격한 나머지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참이나 흐느껴 울었다. 말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온 지 1년 2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해가 뉘엿한데 말자네 식당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자와 결혼식을 올렸던 병태였다. 병태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식당 안을 기웃거리다가 말자에게 소리쳤다. 누나, 나 왔어. 말자는 깜짝 놀라며 병태에게 물었다. 병태, 너 전화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웬일이냐? 미리 전화하면 누나가 안 만나줄 것 같아서 무조건 쳐들어왔어. 말자는 식당 옆에 있는 찻집으로 병태를 데리고 갔다. 자세히 보니 병태 배는 여전히 올챙이처럼 툭 튀어나와 있었다. 병태는 자리에 앉더니 뚱딴지 같은 말을 꺼냈다. 누나, 만일에 우리 결혼이 무효가 되면 예단 비용으로 준 3천만 원 돌려줄 거지? 병태, 너 예단 비용 돌려받으려고 온 거냐?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물어본 거야. 그따위 돈 안 떼어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요새 돈이 아쉬워 죽겠는데 우선 1,000만 원만 먼저 돌려줘. 만나자마자 돈 1,000만 원을 내놓으라니 너 내 염장 지르려고 왔냐? 말자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며 병태를 닦아세웠다. 왜?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돼? 돈 있어도 네 어머니한테 받은 돈이니까 너한테는 절대 돌려줄 수 없다. 누나, 지금까지 한 말은 다 농담이야. 말자가 눈을 부라리며 노려보자 병태는 입가에 웃음을 물고 말을 싹 뒤집었다. 말자는 병태 허리통을 눈여겨보다가 비아냥거렸다. 너 1년 전에 운동 열심히 해서 뱃살 빼고 날씬한 몸매 만든다고 큰소리 치더니 여전히 배불뚝이구나? 배불뚝이든 메뚝이든 비아그라 같은 거 안 먹고 밤마다 누나를 황홀경에 빠뜨리면 되잖아. 그 말을 믿으란 말이냐? 누나,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읍내로 나가자고. 읍내 나가서 뭘 할 건데? 읍내 모텔에서 누나 끌어안고 내 숨은 실력을 보여줄게. 유혹하는 방법도 가지가지구나. 이제 누나한테 사내구실 못한다고 구박 안 받을 자신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그러니 허풍 그만 떨고 돌아가라. 말자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자 병태는 갑자기 정색하고 말했다. 누나, 그러면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호수에 가자고. 누나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들려주면 안 되냐? 여기서는 말할 기분이 안 나. 병태 이 자식이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호수로 가자고 쪼르지? 집에 무슨 병고라도 생겼나? 아니면 호수에 같이 빠져 죽자고 협박하려고 가자는 건가?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드러나 보자. 식당에서 출발해 시골길을 10분쯤 달려가자 작은 호수가 나왔다. 그들은 호수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통나무 의자를 설치해 놓은 호숫가로 다가갔다. 노을이 호수를 붉게 물들여 놓았다. 발 아래 수북이 쌓인 은행잎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뿔뿔이 흩어졌다.
물 위를 배회하며 자맥질을 하는 원앙 한 쌍이 정겨워 보였다. 병태는 호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말자는 궁금하여 병태에게 물었다. 병태 너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냐? 누나, 우리 회사 망했어. 어쩌다 그렇게 됐냐? 김치에서 머리카락이며 이물질이 나와 거래처에 납품했던 김치가 몽땅 반품되는 바람에 부도가 났어.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구나. 회사에 대출해준 은행에서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가재도구까지 압류해 경매에 붙였다고. 병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였다. 말자는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는데 앞으로 고생 좀 하면 어떠냐고 병태에게 묻고 싶었지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라 꾹꾹 참았다. 누나, 나 잘 데가 없어서 친구놈 오피스텔에서 얹혀 산다고. 돈 잘 벌 때 네 이름으로 소형 아파트라도 하나 사놓지 않고 네 어머니는 도대체 뭐 하셨다냐? 모래성처럼 이렇게 회사가 쉽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 병태 목소리는 처량하다 못해 서글펐다. 병태는 시련을 극복할 의지가 없는지 목숨까지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누나, 나 자동차 안에 번개탄 피워놓고 죽든지 아니면 호수에 뛰어들든지 해야지. 도저히 못 살겠어. 병태는 말자 가슴에 머리를 박고 흐느껴 울었다. 말자는 갑자기 병태가 딱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병태야,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죽기로 작정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놈 하나도 없겠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함께 살면 안 돼? 누나가 지켜주면 이 시련을 충분히 이겨낼 것 같아. 너와 이미 부부의 인연은 끝났으니 더는 난처하게 만들지 마라. 말자가 점잖게 타이르자 병태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는 세상과 곧 등질 것처럼 처량한 목소리로 말자에게 애걸했다. 누나, 그러면 마지막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그 부탁이 뭐냐? 순간 말자의 얼굴에 긴장과 궁금증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쓰러져 치료받는 중인데 누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며 꼭 데리고 오라고 신신 부탁하시더라고. 병태는 말자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말자는 사장을 만나고 싶지 않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누나,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좀 풀어달라고. 사장이 예단 비용을 토해내라고 날 보자고 한 게 틀림없어. 병태와 헤어지기 전에 어차피 한 번은 사장을 만나봐야 하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번에 깨끗이 정리하자. 병태야, 어머니 뵈러 가자. 말자는 호수에 갔다가 병태와 다시 서둘러 식당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말자는 안방 책상 서랍에 깊숙이 숨겨놓았던 예금 통장과 2장을 챙겨서 나왔다. 말자는 읍내에 도착해 농협에서 3천만 원을 수표로 찾았다.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달려 서울에 도착했다. 병태는 요금소를 빠져나온 후 서판교 쪽으로 차를 몰았다. 병태는 잠시 뒤 큰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말자는 승용차 문을 내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병태에게 물었다. 병원으로 가지 않고 왜 아파트 단지로 오는 거냐? 누나, 가보면 알 테니까 나만 따라와. 말자는 병태를 따라 아파트 20층에서 내렸다. 병태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에 달린 잠금장치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댔다. 띠리릭 하고 현관문이 열렸다. 말자가 현관에서 멈칫거리자 병태는 막무가내로 말자의 손을 잡고는 거실로 끌어들였다. 어서들 와라.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오만숙 사장이 두 사람을 반겼다. 어이쿠매, 병태 이 자식 연극에 내가 홀딱 속아 넘어갔네. 도망칠 수도 없고 어쩌면 좋아. 말자가 소파에 앉자 오만숙 사장이 묵을 때에 힘을 주고 말했다. 말자야, 오늘부터 병태와 이 아파트에서 살아라.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엊그제 최고급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미리 들여놓았는데 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오만숙 사장은 생색을 잔뜩 내고는 옆에 놓인 대봉투를 말자에게 건네주었다. 말자는 봉투에 든 서류를 꺼내보지도 않고 오만숙 사장에게 물었다. 사장님, 회사가 부도 났다는데 무슨 돈으로 아파트며 가전제품을 사셨어요? 너희들이 살 아파트며 가재두고 장만하려고 미리 회사에서 돈 빼놓았다. 사장님, 저는 가질 마음 없으니 아파트 팔아서 불쌍한 종업원들 월급 주는데 보태 쓰시지요. 말자는 등기부등본이 든 봉투를 도로 사장에게 돌려주며 빈정거렸다. 사장은 미간을 찌푸리고는 말자를 다그쳤다. 끝내 병태와 파혼하겠다는 거냐 뭐냐? 유감스럽게도 1년 이상 지났는데도 병태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달라지지 않은 게 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보아라. 오만숙 사장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실망이 넘실거렸다. 병태 배는 1년 전보다 더 튀어나왔고 마마보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게다가 사장님한테 배웠는지 그 전에 하지 않던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하네요. 오만숙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말이 아니었다. 오만숙 사장은 입을 실룩거리다가 말자에게 소리쳤다. 알았으니 당장 예단 비용 3천만 원 내놓고 파혼해라. 돌려달라고 하실 줄 알고 미리 돈 찾아왔습니다. 저런 놈이 뱃속에서 제대로 된 아들놈이 태어날 리가 없지. 이 돈 갖고 모자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자는 수표가 든 봉투를 사장에게 냅다 던져주었다. 누나, 엄마가 화나서 한 말인데 맞받아치면 어떻게 해? 제발 누나가 참아. 병태는 말자의 팔을 잡고 흔들며 읍소했다. 말자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앞을 가로막는 병태를 밀치고는 불이 나게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